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입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자마자 즉시 심리에 착수한 헌재는 일주일에 2차례씩 변론을 열며 심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하지만 평의가 길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결국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전체 심리기간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의 탄핵안 접수 이후 111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91일을 뛰어넘어 역대 최장 심리기간을 경신했습니다.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지를 묻는 MBN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부터 선고 당일까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아니면 직무에 복귀할지 운명이 갈리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기간 평의 끝에 결국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최종 변론이 종결된 후 무려 38일 동안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이제는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인 평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재가 평결 내용의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당일 오전에 평결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도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평결은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히고 이후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까지 순차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론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결정문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헌재가 오늘 4일로 기일을 결정한 것은 결국 2명의 재판관 퇴임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 그런 의지로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부로 종료됩니다. 지금도 사실 헌법재판소는 완전체가 아닌데요. 2명이 더 퇴임해 6인 체제가 된다면 선고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이들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장기간 고심을 거친 만큼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만장일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견 조율을 이뤄냈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최근엔 헌재가 인용돼 기각 5대3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5대3 상태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마 재판관 임명을 기다린 게 아니었냐는 겁니다. 여러 추측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용일지 기각일지 몇 대 몇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철저하게 보완해 지켜지는 만큼 당일에 가봐야만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결과에 따라 재판 진행 순서를 달리 해왔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주문부터 별개 의견 없이 만장일치일 때는 선고 요지부터 밝혔습니다.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관례대로라면 재판관 의견 합치 여부에 따라 선고 순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만장일치지만 별개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문이 먼저 낭독돼야 하지만 이때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선고를 생중계로 진행하고 재판정 내부에 일반 방청객들이 함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이 먼저 읽힐 경우 결과에 따라 장내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문만 먼저 하고 결정 요지를 읽으면 옹성옹성 거릴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별개 의견이 있더라도 주문을 가장 나중에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관례를 깨고 주문이 맨 마지막에 읽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결정문 낭독에 걸린 시간은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었습니다. 결정문은 각각 61쪽, 70쪽 분량이었는데 전례로 볼 때 윤 대통령 선고도 비슷한 분량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결정문에는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명확하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노 전 대통령 선고 때는 규정이 없어서 재판관 누가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지금까지도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돼 재판관 개별 의견을 밝히기로 했는데 전원일치 파면 의견이 나왔던 박 전 대통령의 결정문에는 소수 의견은 없었고 일부 보충 의견만 담겼습니다.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다는 점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결정문을 낭독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크게 일종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주문과 선고 요지 두 개의 단락을 말하게 됩니다.